여러분 모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보시다시피 매주 금요일 9시에서 12시까지는 라방을 하고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상세 설명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민입니다. 네, HMM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마치 정말 약속이라도 한 듯 박스권을 이으려고 하는 건가? 상당히 재미없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뉴스 한 2개 정도 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해운업계가 공정위에서 최대 2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보시면 최근 공정위가 동남아시아 항로에서 해운 운임 단합을 이유로 해운업계에 최대 5,600억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가운데 한일, 한중 항로에 대해서도 부과 절차에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2조 원은 동남아 항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한일, 한중 항로에 동일 적용했을 때 추산된 총액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웃겨. 5,600. 그러니까 똑같은 양만큼 했어. 그래서 한중 한이라면은 1조 7천인데 3천억은 이 기자한테 돈이 아닌가요? 아무튼 쪼까 그래요. 마저 보겠습니다. 공정위는 단합 사실이 드러난 동남아 항로에 대해서 지난 15년간 총 매출액 대비 8.5에서 90%를 과징금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최대 5,600억 원이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불만은 이거예요. 공정위가 해운 운임 합의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해운법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니, 생각을 해봐요. 해운법은 뭐가 가능하다고, 서로 단합해도 된다고, 왜 단합해도 되냐고. 그렇게 안 하면 중소항해사들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합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게 원래 카르텔이라고 그랬죠, 카르텔. 그게 유일하게 허락되는 건데 해운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정위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공정위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대요. 관련 담합건이 크기 때문에 항로별로 독립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개별적으로 전원회의에 성장할 것. 솔직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려도 이건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이 맞고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난 모르겠어. 어차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은 이게 악재로 받아들여진다면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지만 글쎄요.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요. 이게 법원에 가봐. 난 법원에 간다 쳐봐요. 법원이야 여기. 100% 해운사들이 이길 것 같아요. 100%. 왜? 지금 영업적사에 이렇게 휘날렸던 애들인데 갑자기 과징금 왜 때려 붙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돈 이제 버니까 때려 붙는 건지 이건 해운법상으로 봤을 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건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법원까지 가는 건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때 근거 없음, 과징금 부과 안 해, 이런 뉴스 뜨면 당연히 호재성 기사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를 보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부정적인 기사이긴 하지만 실적은 장밋빛인데 매각은 먹구름. 자, HM은 왜 먹구름이 있지? 산업은행의 보유 지분이 대충 한 4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래요. 여기다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4조 원 중반에 형성된 것이 유력시 된대요. 팔 때. 그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충 5천억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그렇죠. 왜? 3조 원 가량 뚫려, 지금 4.5조를 주고 사야 돼. HMM을 살 거면. 근데 내용을 더 읽어보면 민영화가 본격 추진되면 이들 두 그룹, 그러니까 현대차와 포스코와 HDC 현대산업개발의 3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상황이다. 그리고 더불어 CJ그룹도 나오고 SM해운과 대한해운 보유한 이렇게 SM그룹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근데 개인적으로 얘네는 돈이 될지 모르겠어요.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회사 관계자들은 투입되는 자금에 비해 시너지가 크지 않다면서 인수계획이 없다고 뭐 입을 모은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말이 돼요. 그쵸? 내가 여기다가 뭘 돈을 쓰고 있는데 구미가 댕기긴 하지만 돈이 없으면 못 갖고 오겠죠. 실제 거론된 그룹들을 보면 차세대 먹거리 관련 투자 이행에 속도 내는 중이다. 현대차는 수소, 전기, 로봇 이런 거. 포스코는 비철강 산업 강화를 위해서 수소, 배터리 소재 관련 투자. 그리고 다른 그룹들도 4조 원이란 거금을 HM의 인수에 쏟을 경우 본업과 관련된 시장 대응이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것도. 물류 비용 감축 효과만을 위해서 4조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며 이처럼 기업의 난색을 표현할 만큼 산업은행과 관계 당국도 HM의 매각을 위해서 나름의 선물 보따리를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산업은행이 선물 보따리를 줄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블록딜 할 때 어쨌든 그 지분 넘길 때 할인율 50% 때려버리는 거야. 이해되죠? 할인율 50% 때려버려. 왜? 지금 팔았을 때 2조 땡땡 땡기잖아. 2조 땡땡. 50%에 팔았으면 1조 땡기잖아. 이해돼? 그만 이거 인수하는 입장에서 1조 땡큐잖아. 1조 버는 거잖아. 이해되죠? 1조 버는 거니까 어떻게 돼? 4조 원 중반에서 3조 중반 되잖아. 물론 이것도 큰 돈이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뉴스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매각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기간에 나오진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당 기사들을 갖고 왔습니다. 뭐 HMM 너무 흐지부지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영상을 올리는 것도 참 어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3분봉을 봐보면 장 시작했을 때 하락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그거를 다시 돌려주는 흐름이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다시 아무튼 뭐 딱히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지금은 좋다, 나쁘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건 주꾸미의 뇌피셜인데 악재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악재 기사들이. 사실 뭐 좋은 기사 나올 건 지금 없긴 한데 악재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정부에서 힘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떨어뜨리려고. 좀 떨어뜨리면 좀 더 매각가를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가격 올리고 할인율 많이 해서 때려주면 될 거 아니야. HM은 지금 어쨌든 3분봉으로는 딱히 유의미한 자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좀 더 기어보면 역시나 어제 말씀드렸던 그 42,000원 요 수준까지는 굳이 올 이유가 없는데 내리 꽂아버리면 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뭐 여기가 오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죠. 42,800원에서 끝났던 것 같은데 42,800원도 사실 그거 보면 의미 없는 자리일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자리들은. 의미가 없는 자리에서 지금 그냥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참 어려운 때가 맞고요. 5분봉을 그어봐도 여기는 의미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자리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도 역시나 안 좋죠. 개인이 많이 샀고, 물론 기관이 좀 사서 좋긴 하네요. 그 연기금이 정말 그 기관들 중에서 연기금이 많이 샀는데 여기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실 수급은 오늘은 나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만약에 횡보를 한다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오늘 공매도 추이를 봤을 때 엄청나게 눌러댔죠. 오늘 매매 비중이 상당히 컸어요. 거래 대금도 어마어마했죠. HMM. 그에 비해서 떨어진 게 상당히 적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고 해본다면 솔직히 밑에서 사 모으려는 힘이 크다라고 저는 여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많이 지쳐 있겠지만 누군가는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누군가는 사서 끌어올렸다는 거겠죠. 여기까지 떨어뜨린 게 만약에 공매도가 이제 한 짓이라면 그거 누군가가 끌어올렸다. 그 말은 누구예요? 오늘 투자자 매매 동향으로만 봤을 때는 개인과 기관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HMM 솔직히 떨어질 이유는 없어요. 올라갈 이유도 없지만 떨어질 이유도 없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추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수 있죠. 주꾸미 너는 추매를 했냐? 저는 추매를 안 했어요. 왜 추매 안 했을까요, 여러분? 전 지금 44,250원입니다. 평단이 44,250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낮추고 싶은 게 목표예요. 안 떨어질 거 압니다. 안 떨어지게 바라고요. 지금 마이너스 30 정도 찍혀 있는데 보고 있으면 가슴이 좀 철렁거려요. 나 그거 원래 플러스 300대에서 놀고 있던 재산이었는데 최대 플러스 600까지 갔던 재산인데 아이고 참. 그래서 뭐 그냥 주꾸미는 지금 갖고 있는 이 금액으로 여기에 지금 880만원 들어가 있죠. 이걸로 그냥 먹고 끝낼 수도 있어요. 13만원까지 갖고 갈 거니까. 정말로 13만원까지 갖고 갈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HM은 뭐 유의미한 자리들을 그어 보려고 하겠으나 사실 지금 당장 유의미한 자리가 보이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고요. 여기 그래도 유의미했네요. 그렇죠. 오늘 최고가였던 이 자리인 만큼은 좀 유의미했던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이 변곡들이 나왔던 자리들이죠. 변곡들이 나왔던 자리들이기 때문에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위아래로 둘 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역시 유의미했구나. 그럼 이제 여긴 지금 뭐다? 여긴 저항이죠. 여기를 뚫어주면 또다시 시세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분명한 건 공매를 이렇게 후드럽 했는데 공매도 이렇게 후드럽 했는데 밀리지 않았다는 건 아직 희망을 잃을 때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에서 축복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